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굉장히 밝은 거 보면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저희 6월 모임인데요. 벌써 오늘 또 팜플렛까지 나와 있는데 보시면 벌써 47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옆에 또 명찰 차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저희 아름다운 청년, 인생학교의 아름다운 청년이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네, 친해지세요. 네. 오늘 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사람책은 우리 좀 지역에 있는 인생 스토리를 가지신 연사님들, 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6월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이제 방학 다가올 때 그런 한 사람의 청년 이야기를 또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드디어 웰츠덤 인생학교에 청년 멘토가 네, 입성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시고요. 네, 아픈 몸을 또 오늘 이끌고 저 뒤에 보이시는 한 분 계시죠? 네, 오늘 체계발화기획사의 최윤현 대표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체계발화기획사, 또 또라이 양성소, 네, 이런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또라이 양성소? 네, 저는 사실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랑 이런 소셜벤처의 대상을 먹고 또 굉장히 재미난 일, 엉뚱한 일을 하는 또라이 양성소 너무 궁금해가지고 최윤현 대표님한테 무례하지만 용기 있게 좀 가겠다고 해서 서울에 가서 최윤현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대표님을 찾아갔는데 그냥 선배처럼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 아닌 강요에 오빠라고 불렀지만 굉장히 편했다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선배를 다시 이제 대학생 때의 느낌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또라이일 줄 알았어요. 굉장히 이상하고 또라이일 줄 알았는데 엉뚱한데 굉장히 재미있고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냥 제가 가지는 고민점들이 그냥 고민점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한 고민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맨날 보고 싶고 옆에 사실 대구에 끌어다가 대구에 들어오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학교에서 네, 최윤현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좀 이상하지만 꼭 사회에 필요한 상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년분들 많으시고 또 문화나 기획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청년분들, 또 새로운 도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들으시면 네, 감동에 빠지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인생학교 하면 요거는 좀 체계발화기획사에서 좀 좋아하는 그 좀 재밌는 구호인데요. 불꽃 아시죠? 불꽃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학교 하면 불꽃!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면서 연사님을 맞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인생학교 불꽃! 네.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주셔야지 나오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인생학교 불꽃! 네, 최윤현 연사님 모실게요. 이렇게 불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온 적 처음이에요. 특이한 경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좀 세팅 조금만 할게요. 요 테이블을 조금 더 연사님이 가까이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밀착해 주시면, 앞뒤로 좀 밀착해 주시면 네, 가까이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같이 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오라고 했었잖아요. 저는 버스를 탈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의자가 둘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앉을까요? 창가 쪽일까요? 통로 쪽일까요? 아 그래요? 문화 차이인가? 서울은 다 통로 쪽에 앉는데?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내리는 곳이고 다 여기에만 앉아있어요. 왜냐면 나가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힘들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이제 바퀴 위인 데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멈춰서 사람이 다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차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바퀴 위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이거 아마 공통점일 것 같은데 지역적인 특성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5초를 참으면 남은 50분이 편하다. 약간 민망하지 않죠? 잠깐만 들어갈게요 라고 하고 들어가는 때까지 걸린 시간이 단 5초인데 50분이 편한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라고 하면 누구나 되게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왜냐면 이거 옮기는 데 있어서 한 20초 걸리겠죠? 아니면 10초 걸릴까? 10초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한 100분이 되게 편해져요. 왜냐면 멀리 계시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하시기도 좋고 저도 이야기할 때 뭔가 좀 더 편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10초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100분의 편안함을 얻은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10초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인생에 비유해보면은 지금 나는 어떤 10초를 민망해야 할까? 어떤 10초, 나에게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쉽게 꺼내긴 어렵지만 꼭 이야기해야 되거나 도전하거나 실행해야 되는 이 10초는 뭐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100분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약간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해요. 어쨌든 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우는 동안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민망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진행하셨던 모임이긴 한데, 이제 저가 온다라는 걸 보고 신청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되게 감사하면서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온다고 오지?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특히 주말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시길래 오셨을까?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용기 있게 한 3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식 모임에 오게 된 노호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오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사람식 모임을 와보고 싶어서였기도 했고 네. 또 최윤현 씨라는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뭘지도 궁금해서 오게 되었고 이런 모임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시식금을 제대로 치세요. 그리고 또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체의 모임을 참여하게 된 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대표님 홍보 컨텐츠를 보면서 올렸는데 찾다 보니까 기획을 하시는데 돈 안 되는 기획 결혼식 상황을 뜻하면서 결혼식 기획을 하셨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목적을 떠나서 수익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기획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 복잡했을 때 그런 극복하시는 게 되게 왜 지금 돈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시나 봐요.
한 번마다 돈 안 되는 거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부터.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돈 안 되는 거 기획. 돈 안 되는 거 하면서. 그 이전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돈 안 되는 거 하면서 돈을 안 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돈을 안 되는 걸 하면은 똔똔 아닌가요? 아닌가요? 우리 문제는 늘 그거죠. 돈을 많이 쓰면서 돈 안 되는 거 하니까 늘 적자고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더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청년 최현우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얼굴 보여주세요. 다 동현씨나 한번. 네, 저는 홍보물 보면서 또라이 안청소라고 들었는데 네. 대표님은 도대체 또라이 중에 어떤 또라이일까? 그래서 네. 저도 또라이면 또라이인데 네. 어떤 또라이냐고 궁금해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사회나 개인이 있으면요. 20년 전에 만약에 누가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으면은 저희 엄마가 화내셨을 것 같아요. 누가 너 어디서 왜 욕 들으면서 다니냐. 마치 우리가 개새끼야 그러면은 뭐라고? 그럼 싸우잖아요. 20년 전에 또라이라고 하면 약간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사회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과 굉장히 약간 다른 개인인 거죠. 근데 지금의 또라이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가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되게 또라이 같아라고 하면은 은근히 웃어요. 내가 되게 창의적인가? 약간 톡톡 튀나? 그런 느낌? 그리고 만약에 되게 별로 똘 게 없는 것 같아요. 또라이 같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재미없나? 약간 지금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게 의미가 달라진 거는 사회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재미없는 세상, 너무 획일적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라이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좀 사회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되게 내성적이고 엄청 소심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거 나오나요, 화면이?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다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사람은 한 반 이하인 것 같고, 이 반 이하 중에서 이 기획을 실제로 실천하거나 실행하는 사람은 또 더 반 이하인 것 같아요. 그럼 100명이 상상했을 때 몇 명 이하가 실행을 할까요? 한 25명 이하겠죠. 저는 25명보다 한 10명 이하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건 뭐지?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상상하거나 꼭 했으면 좋겠다 꿈꿨던 것들이 과연 1년 사이에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상이나 꿈들이 조금 더 실행될 수 있는 동기나 혹은 영감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게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미국에서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무엇을 회사에서 해야 되는지 알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겠는데, 내가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어떻게 해야 더 잘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어떤 본래 목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도형을 그린 거죠. 이걸 골든 서클이라고 이제 그 사람이 명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기획회의, 저는 이제 기획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기획단 회의하면 보통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야, 우리 뭐 하지? 어떤 거 하면 재밌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대구에서 청년들 모였을 때, 야, 우리 뭐 할까? 그럼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와, 재밌다.
그럼 분위기에 뚫려가서 이렇게 하겠죠. 그 나중에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우리 왜 했어? 라고 하면 갑자기 막 멍해지네. 똑같아요. 취업할 때도 어떤 회사 가지? 무슨 회사 가지? 나 무슨 직업 가지?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다가 회사에 들어가고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내핵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Y라고 하는 거, 이게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한 꿈일 수도 있고, 혹은 문제의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방법을 찾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이게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Y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는 선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배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엄청 술 마시고, 원래 술 마시면은 이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삼국지 유비가 하는 장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어떤 또 감수성이 이제 풍부해지죠. 그래서 어떤 선배가 나는 지금 뭔가 내 삶에 태양이 필요하다. 나는 저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어라고 감수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술 취한 다른 선배도 좋아. 바다 가자. 라고 해서 새벽에 차를 타고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정해야 되죠. 누가 동해 가자. 좋아. 삼척이 더 좋아. 강릉이 더 좋아. 아니야, 정동진. 그러다가 누가 을왕리 얼마 전에 갔더니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을왕리 이렇게 떠났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조개구이를 먹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데 어떤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해 뜨는 거 못 봤어. 뭔 말인지 아시나요? 원래 해 뜨는 걸 보려고 갔죠. 일출이죠. 그러면 동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 동해를 놓치고 바다를 잡다 보니까 이제 정동진, 삼척에서 갑자기 야 근데 조금 더 가까운 걸로 갈까? 라고 해서 을왕리라고 하는 서해로 바뀌고, 그리고 결국 바다는 보긴 했는데 원래 목적은 뭐였죠? 일출이잖아요. 해 뜨는 걸 보려고 하는데 결국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형들이나, 이게 꼭 이런 도형일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N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N극이죠. 그 나침판에 있는 이 방향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결국에는 을왕리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을왕리에 가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을왕리 갔다 온 분들이 그때 이후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배가, 한 선배가 야 근데 우리 해 뜨는 거 못 봤어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선배들의 반응, 그게 되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거나 아니면 야 조개구이 맛있게 먹자. 아니면은 야 그래도 바다라도 봤잖아. 지금 이게 약간 합리화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되게 중요한 목적을 놓치고, 근데 결국엔 해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뜨는 거는 동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는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도 저기 조개구이 진짜 맛있었어 라고 하는 거. 이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리 나오나요? 네. 제가 엄청 힘들 때마다 보는 영상이거든요. 일본 CF예요. 今日も走り続ける 誰だってランナーだ 왜 저게 안 나올까요? 아니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넘길게요. 아니 이거 그냥 넘기고 바로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디벨롭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개발하다, 그 다음에 뭐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저는 안 그래 보여도 영문과 출신입니다. 근데 영어 진짜 못하고 이것만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런 용법도 있어요. 개발시키다, 그 다음 뭘까요? 성장?
조금만 영하게요. 위에는 자동사죠. 밑에는요? 지금 몇몇 분 속마음으로 내가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수 있는데, 근데 옛날에 이 디벨롭은 타동사는 없었고 자동사밖에 없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성장에 대해서 나는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고 당신이 성장하는 거고 우리들이 성장하는 거죠. 성장의 주체가 누구죠? 그러니까 나인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은 무엇일까? 디벨롭의 반대말이 인벨롭인데 인벨롭을 이렇게 감싸다 포개다거든요. 반대니까 드러내는 거죠.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했었던 성장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꺼냈을 때 그거를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나만의 재능일 수도 있는 거고 끼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독특한 개성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온전히 하나하나 꺼냈을 때가 성장하는 건데, 지금 사회는 나 뭔가 성장하고 싶어라고 하면 영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을 가거나 혹은 어떤 강의를 듣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과연 그게 내 안에 있는 본연의 색깔들을 잘 드러낼 수 있나? 라고 하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그리고 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게 자기다움의 발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다움, 나다움. 혹시 자신있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도 물어볼 때 가끔 좀 머뭇머뭇거리는데.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예를 들면은 아까 윤진 씨 있잖아요. 윤진 씨한테 윤진 씨 최윤현이라는 사람 뭐 잘하고 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오빠요 제가 좀 잘 알아요.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작 윤진아 너 뭐 잘하고 뭐 좋아해? 그럼 글쎄 생각 별로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뭐 잘하고 뭐 좋아하는지는 평소에 생각했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느껴지는 건데 왜 우리는 나에 대해 진짜 잘 모르지? 이건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들을 잘 꺼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why, how, what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있어서 좀 더 자기다움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은 청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도 단순히 이게 좋으니까 이게 유행이니까, 아니면 대구에서 똑같은 거죠. 이게 뭔가 전국적으로 하니까 서울에서 하니까가 아니라 대구스러움은 뭐지? 대구 청년은 어떻지? 그리고 대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 우리다움은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꺼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저의 걸 굉장히 꺼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나는 이렇게 일직선이라고 하는 마라톤 같은 이 사회가 정해준 길을 걷는 게 자기다움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을 들었고, 그럼 나는 뭔가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여행을 떠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 학기를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였냐면, 어디일까요 이거는? 맞아요, 쿠바예요. 제가 왜 쿠바에 갔을까요? 그러면 진짜 엄청 제가 성명가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티셔츠는 새벽에 말하는데 맞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남미를 여행 갔었거든요. 왜 남미를 여행 갔냐면요, 사람들이 엄청 물어요. 왜 남미요, 남미? 근데 이건 물어보다 뻔한 거거든요. 왜 남미냐면 남미 가고 싶으니까 남미인 거죠.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너 거기 왜 가라고 하면은 나 거기서 뭘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이 갔다 오면은 뭐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어. 그런 거 그냥 다 떠나서 나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어떠한 사업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사람들 항상 물어보잖아요. 왜 해야 돼? 그럼 이성적으로 이유를 수업 분석을 근데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전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 남미 여행 가는 거 얼마나 로망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를 보니까 비행기값, 그 다음에 체류비를 계산해 보니까 3달을 바싹 엄청 일을 했었거든요. 하고 그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가서 이제 되게 좀 어렵게 지냈었는데, 근데 저는 3달간 엄청 열심히 일하고 휴학을 했으니까, 그리고 3달간 여행을 떠나니까 저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엄청 들뜬 마음에 학교 선배한테 갔어요. 그래서 선배님 저 남미 여행 떠나게 됐어요. 3달 휴학하고. 그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라이 미쳤어. 맞아. 지금 약간 다 이 선배같이 보이네. 다 비슷한 마음인가? 저한테 그랬어요. 미친놈아, 너 지금 그럴 때냐? 한심하게 저 생각하시는 거야.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너 빨리 준비해야 돼. 취업 준비해야 되고, 너 정신 안 차리냐? 엄청 질책을 했어. 가만 돌이켜보면 그 선배가 저를 진짜로 생각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기는 못하니까 그냥 이 생각을 그냥 강요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약간 일반적인 분위기긴 했죠. 그때부터 아마 또라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또라이가 아닌 거죠. 왜냐면 너무나 꿈꿨었던 여행을 가는 게 또라이라고 불리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라이라고 듣는 순간 난 진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일기에 적어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남경을 떠나면서 근데 그때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인천공항에 가면서도 계속 이제 속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진짜 또라이인가? 아니 나 진짜 미친놈인가? 나 이러면 안 되나? 하면서 계속 이제 공항에 가고 비행기를 타고 설레임 반 불안한 반으로 이제 남여행 갔는데 와 또라이들이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미친놈들이 저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근데 저는 그 미친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때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뭐냐면 나는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아니면 적게 벌지 모르겠고 내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남미 여행이었었고요. 갔다 와서 이제 저는 뭔가 그 전까지만 해도 또라이라고 하면은 되게 부정적이고 저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저의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는데 이 여행을 통해서 저는 또라이가 더 많아져야겠다. 그리고 저처럼 또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외로워하고 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우리 갑자기 역사책에 있는 조선시대 이희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희 선생님은 신만 양병설을 주장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제2의 이희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라이 신만 양병설을 주장을 해요. 그때부터는 누가 또라이라고 해도 그럼요 저는 또라이 10만 명 모으고 있으니까요 라고 해서 뭘 하냐면 또라이 포럼을 열게 돼요. 또라이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페북에 그렇게 길게 글도 안 남기고 또라이, 미친놈, 한심한 짓 아니면은 괴짜, 돈 안 되는 거 그런 거에 뭔가 이런 단어에 끌리는 사람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진짜 엄청 모여요. 그런 것만 적었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일단 뭔가 제가 찾던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라는 엄청 기대를 하고 오세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화계획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거는 이제 강의하려고 제가 찾은 포스터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뭘까요? 이 포스터 안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점.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네? 시간과 장소. 그쵸. 이건 이제 포스터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죠? 그리고요. 별입니다. 네? 별 5개. 그리고요. 사실 그거 아니었어요. 둘 다. 포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 그쵸. 보통 포스터는 여기다 다 적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또라이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 또라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혹은 너무 가벼워 보이거나. 근데 그럴수록 그거를 아예 강조해서 소수의 매니아틱적인 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약간 상쇄시켜주는 걸로 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죠. 포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되게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거를 적어 놓음으로써 이 뭔가 되게 묘하고 되게 엄청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거죠. 저는 이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나 동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클럽에서 엄청 놀아요. 춤도 엄청 잘 추고 되게 잘 노는데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되게 두 가지의 다른 색깔을 약간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가지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약간 그래서 또라이 포럼이라고 하는 걸 되게 묘하게 사람들이 그냥 묘하게 끌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장명의 힘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우리만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그러면 진짜 되게 재미없는 사람들이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또라이 프로그램에 놀러오세요라고 저도 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2회인 거죠. 그 얘기는 만약에 이게 1회 모임이라고 했으면 조금 덜 관심 것 같은데 12회라고 하면은 나름의 역사와 전통인 거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했다라는 거, 그리고 12회 동안 망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사람들은 이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저는 12회는 뭐냐면 그냥 저는 세월의 힘인 것 같아요. 물론 12회 동안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 반밖에 안 지났지만 뭐냐면 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거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엄청 큰 것 같아요. 1회 때 뭐 1회부터 빵 터지진 않는 거죠. 근데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저는 어떤 거를 10,000명을 모으는 행사, 10,000명이 오는 행사를 딱 한 번 할래? 아니면 100명이 오는 행사를 100회 할래?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흐름에서는 100명이 오는 걸 100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득 10,000명? 그냥 한 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되게 제 스타일은 100명이 오는 걸 100회 하는 게 더 왜냐면 저는 쌓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00명이 오는 거를 한 번에 하려면 사실 역량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흐름을 보세요. 한 번 할 때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요. 그래서 또라이 포럼을 해서 뭐 하냐면은 이 친구들하고 일단 모여요. 저희는 어디서 모이냐면 술집에서 모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요. 자기소개를 이제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간단하게 하죠. 저는 이제 그 모임에는 명찰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은 약간 조금 뻘쭘해요. 왜냐면 특히 여성분들 약간 뻘쭘해요. 내가 또라이 포럼에 왔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시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한 30% 정도 제가 사실 뭐 또라이는 아니고요. 또라이에 관심이 있어서 올 정도면 진짜 또라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선 자 여러분 짠 한번 합시다. 뭐 사이다든 맥주든. 여러분 건배라고 하고 그거 뭐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요. 음악을 쫙 틀죠. 제가 그때부터 이제 DJ가 돼서 그러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엄청나게 빵빵 터져요. 왜냐면 이런 것들에 관심 있을 법한 사람들은 이 열정이 엄청난 거죠. 자기 이야기가 엄청 많고 이 사람들을 모은 자리니까 저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모임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관계들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모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광주에서 왔고요. 이 친구에서는 그 부산에서 청년 단체를 만들고 있다가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라고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기획사의 직원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요. 하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뭔가 일진들이 서로 뭔가 기싸움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조금 더 또라이 같아.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어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거든요, 은근히. 그러면은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우리 누가 제일 똘끼 많은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똘끼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또라이 과거 시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서울 광화문 옆에 있는 경희궁을 저희가 아예 빌렸어요. 빌려서 저희 기획사 식구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요. 이 두 친구는 또라이 포럼에 와서 만나게 된 친구인데 저희 스텝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가 왕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2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왕은 그놈하다 라고 해서 근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30명 정도의 참가자가 왔고요. 되게 신기하죠. 대전에서 오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오고 그래서 누가 제일 똘끼가 있는지를 저희가 문과와 무과 이거는 무과 그래서 얘는 아까 그 말씀드린 부산에서 온 친구예요. 과거 시험에도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저희 스태프들이 동물 옷을 입고 이렇게 서로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쏘면
호랑이는 10점 그런 식으로 문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시대 또라이 시대 정신을 뭐 쓰시오. 이 시대 또라이 시대 정신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또라이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그 손가락은 엄지다. 딱 그렇게 쓴 거예요. 엄청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라이, do right 딱 그렇게 쓴 거예요. 오, 진짜 멋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과연 또라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릴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근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약간 또라이같이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야, 쟤 봐봐. 일 수도 있고, 아니, 약간씩 미친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려면은 나름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서 약간 압도적으로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뭔가 주어진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기에서 1등, 2등, 3등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하상우 씨 같은 경우도 처음에 쓸 때 주변에서 얼마나 야 너 뭐하냐 그 회사 직원이었잖아요. 출판사인가? 야, 너 뭐하냐 지금. 근데 물론 뭐 재밌어 하긴 했지만 근데 그러다가 지금 사람들이 우와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강연 때문에 불렀었거든요. 다른 행사에서 1시간 강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막 스케줄 되나 안 되나? 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300만 원을 줘요. 1시간 하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엄청가를 하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쟤 이상해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만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그 여러분이 성과를 보여주기 직전까지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선들을 뭔가 뿌리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나만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등 하신 분께 저희가 어떤 선물 드렸냐면 그래도 또라이 과거시험에서 1등 하셨으니까 라스베가스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줬어요. 엄청나죠? 봐봐, 오와 하셨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마케팅인데요. 문화기획은 저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아라고 하셨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왕복 항공권이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 150?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120에서 150 정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자기가 싼 걸 또 비수기 때 찾으셔가지고 한 52만 원에 사셨어요.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한 싸게 100에서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장면 이 다음에 여러분 그 또라이 과거시험에서 자원거치 하신 분께 저희가 상금 120만 원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은 우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은 돈이잖아요. 같은 돈인데 12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와 라스베가스 왕복 항공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되게 다른 거죠.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같지만 사람들이 인지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른 거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심리적인. 네. 그리고 이건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 라스베가스 그리고 상상하는 거죠. 그 도시. 그리고 되게 큰 거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라스베가스 하면 우리 평소에 되게 뭔가 되게 젊고 엄청 다이나믹한 도시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냥 갖고 온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라스베가스로 저희가 이 왕복 항공권을 드렸냐면 그냥 도시 이름이 가장 간지나는 도시 이름을 찾았어요. 근데 뉴욕도 좋은데 뉴욕 약간 흔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뉴욕 항공권을 드렸습니다 보다 뭔가 조금 더 라스베가스가 약간 똘끼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만약 다음번에 저희가 또 티켓을 드리면은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탱고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좀 더 가까운 도시로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일본 오사카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리고 유럽의 파리보다는 유럽의 그 부다페스트, 헝가리.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문화기획자로서, 아니면 이거는 문화기획 여러분이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문화기획뿐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문화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모든 사람이 다 기획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자는 플래너죠. 우리가 계획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마 다 계획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게끔 만드느냐는 문화기획자는 그냥 플래너도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고요. 이건 듣는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말하지? 이 말하는 이 시점에 대해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듣는 시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하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듣지? 아니면 어떻게 인지를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우와 100만 원이나 썼어요가 아니라 우와 라스베가스 항공권이라고 이렇게 듣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왕이면 뭔가 약간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또라이 포럼을 하다 보니까 재미난 아이디어로 과거 시험을 하자가 나오고, 과거 시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페스티벌 해볼까 라고 해서 저희가 동대문 어떤 상가 있는 옥상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뭔가 원래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를 하루를 빌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거기 또 못 빌리고 공장을 빌릴까 뭐 그런, 왜냐면 그 자체가 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서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욕구가 생겼냐면은, 이 친구들을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수시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라이 양성소라고 하는 공간을 신촌에다가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은 더 많은 이제 또라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기획 불꽃 학교라고 하는 이제 뭐 기획학교 혹은 실천학교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1기, 2기, 3기, 지금 3기를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뭐 특강을 듣기도 하고 월요일마다는 자체적으로 원하는 기획을 실행해 보기도 하는 그런 학교로 실천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꽃재단이라고 해서 지금 불꽃 선배 33인을 저희가 모았어요. 그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33인처럼 지금은 뭔가 이 시대 또 다른 독립운동, 이건 바로 불꽃운동입니다 라고 해서 33인을 모았고, 제가 친한 선배님께 다 전화를 했죠. 선배님, 불꽃, 지금은 이제 불꽃 선배 33인이 필요합니다. 배워주십시오. 좋다. 일단 끊어요. 근데 연락이 와요. 근데 뭐 하는 거냐? 일단 자동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형평권 2만원, 3만원, 뭐 5만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친구들 있잖아. 나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어. 이런 단체가 있어. 그러면은 그런 단체들에게 매달 50만원씩 두 단체에게 이제 100만원씩 지원을 해요. 그래서 4달 동안. 그래서 이것도 1기, 2기, 3기가 지금 다 끝나서 이제 조만간 4기를 뽑거든. 그럼 이 친구들은 4개월 동안 단체별로 매달 50만원의 후원금과,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 뭐 사용, 지출, 내역, 뭐 영수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걸로 카페를 가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대신에 그 활동만 더 잘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만큼은 저희에게 원하는 것들, 저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말하면 우리가 다 최대한 다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과 그 다음에 이 꿈을 후원하는, 도와주는 이 선배들과의 연결고리인 거죠. 조만간에 이제 또라이 꾸러기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또라이 꾸러기 4기를 뽑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2팀을 뽑는데, 한 팀은 수도권 팀, 그 다음에 2팀은 이제 수도권 이외에 해서 뭔가 지역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활동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청년을 위한,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에 의한, 약간 링컨 가죠. 이제 바이더 청년에 의한, 청년을 맞네. 그 다음에 오브 포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가 있냐면 전 청년허브 출신이거든요. 청년허브 직원이 아니라 청년허브에서 했었던 많은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약간 복제해서 약간 청년들의 버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허브라는 공간 내에서 지냈었고, 오케이, 우리는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또라이 양성소, 그리고 청년을 위한 청년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았고, 우리는 청년 또라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라이 꾸러기를 모집을 했고,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라이벌은 청년허브입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었거든요.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자, 청년들 너네 이렇게 해. 어른들이 도와줄게. 또 물론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우리가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뭔가 이 안에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의 청년허브 퇴계바라 기획사입니다. 이거 영상으로 나가죠? 나 지금 또 지원사업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뭔가 자기다움을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 자기답지 못함이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행사가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딱 아시죠? 네. 결혼식이죠.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대한 아마 문제의식을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비용이 비싸죠. 엄청 비싸죠. 그래서 예식장인지 아니면 예식당인지 거의 뭐 밥값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형식적이죠. 의미 없는 거 되게 많이 하죠. 자, 이 타이밍에서 어머님 두 분 나오셔서 화촉 점화해야 되는데 어머님도 이런 의미에서 이 화촉 점화가 의미 있어가 아니라 그냥 일단 시키니까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랑 먼저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은 아버님과 같이 입장하시게요. 근데 왜 신랑은 혼자 걸어가고 왜 신부만 그것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축가 누가 할래요? 뭐 친구. 네. 그렇게 해서 자 40분 안에 끝나면은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바로 식당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세 번째는 그래서 재밌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재미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비싸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 결혼식을 바꿔야겠다. 봐봐요. 문제의식이 명확하잖아요. 이 세 개. 문제의식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해결 방안.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의미 있으면서도 되게 합리적인 비용의 결혼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이런 것만 만들면은 이 결혼식에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되게 문제를 명확하게 딱 찝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뭉뚱그려서 결혼식 문화 바뀌어야겠다가 아니라 결혼식 문화의 문제점이 뭐지? 땅. 이 중에 그래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바꾸겠어거나 세 개인데 우리는 이걸 못 다 바꾸긴 어려우니까 이 두 개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점들. 역시나 마찬가지죠. 나는 약간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정확히 어땠으면 좋겠는지 빵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회의할 때 그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누군가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나쁘면 뭐가 나쁜지 이야기를 하던가 좋으면 칭찬을 해주던가 약간 애매한 거죠. 전 그런 표현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참 웨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어 참이 매력적이면서도 참되다의 참 매력적이면서도 참된 결혼식 그게 바로 참 웨딩이고요. 이름 예쁘지 않나요?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혼식의 주인 치고 있는 장면인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그럼 이제 적어도 신랑 신부가 이렇게도 만났구나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의 결혼식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청년도 아직 살아있네. 뭔가 약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뭔가 위로의 대상인 것 같은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또 결혼식에 산타 어린이 컨셉으로 저희가 결혼식을 선물해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웨딩 사진을 저희가 찍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Y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그게 뭐였죠? 그 황정민이 주인공이었고, 그 다음에 국제시장 보셨어요? 저 국제시장 보면서 엄청 울었는데, 국제시장 보면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는 안 했는데, 근데 엄청 기억에 남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왼쪽은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컨텍스트잖아요.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네 그 컨텐츠랑 컨텍스트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근데 컨텍스트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컨텐츠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신문에서 보면 컨텐츠 시대다. 여기 컨텐츠 코리아 랩이잖아요. 컨텍스트 코리아 랩은 없는데 컨텐츠 코리아 랩은 있잖아요. 뭐 컨텐츠 아닌가요?